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 이 그레이트 리셋이 워낙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표면적인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한결같이 메아리를 외치듯이 똑같은 내용만 주절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미국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후 워싱턴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이른바 파리 협정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은 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으로 인해서 2060년까지 엄격한 CO2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했는데, 이 공약 발표로 인해서 세계경제포럼은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명분으로 이것을 요민하게 사용을 했고, 이미 그레이트 리셋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변화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즉, 이것은 기후변화 위기를 시작으로 지금의 팬데믹 사태와 아주 잘 어우러지면서 아주 구체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세계경제포럼 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으로 가는 적나라한 필수 과정 중 하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레이트 리셋은 록펠러와 로스차일드, 워버그 일가들의 오랜 역사 깊은 부자들의 가문에 의해서 탄생되어 온, 그러니까 수십 년간 계획되어 온 아젠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브레진스키는 이들의 주도 면밀한 그레이트 리셋을 주권 국가의 종말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했고, 데이비드 록펠러는 그레이트 리셋을 단일 세계 정부라고 돌려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좀 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1990년도에 대통령으로 존속했었던 조지 부시조차도 공개 석상에서 이 그레이트 리셋을 새로운 세계 질서다라고 부르짖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팬데믹 사태 이후 글로벌리스트들이 도대체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한 떠넘기려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클라우스 슈밥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같은 말을 주창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세계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상상하고 재편할 매우 드물면서도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21세기에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통치 시스템을 클라우스 슈밥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언어의 행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지구는 현재 하나밖에 없고, 기후변화와 팬데믹 사태는 인류에게 매우 극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지구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중들을 통해 직설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아직 생존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지구를 재정비해야 되고, 지금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를 탈피시키면서 인류의 생각과 행동을 자연과 더욱 동화시켜야 된다, 즉 조화롭게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방금 주장했던 화석 연료의 의존 경제 탈피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2021년 1월에 아젠다를 통해서 직접 선언을 했고, 자연을 신성시하는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하고도 응당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글로벌리스트들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사한 아젠다 발표를 추진했던 때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939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이와 같은 아젠다 선언을 했습니다. 1939년 이 아젠다가 발표됐던 당시 록펠러 재단은 뉴욕의 미국 외교협회에서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한 극비 전략 집단에게 자금을 대기 시작합니다. 록펠러 재단이 이처럼 극비리에 자금을 댔던 곳은 바로 전쟁과 평화 연구라는 극비 기관이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독일의 지리학자이자 지정학자로서 히틀러의 최측근 신복이었던 하우스호퍼가 바로 이 연구소의 수장으로 있었고, 다음으로 존스 홈키스 대학의 지리학자 이사야 보먼도 이들과 합류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둘은 전쟁과 평화 연구센터에 모여서 독일 기갑전차가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대한 전후 세계를 면밀히 설계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만든 계획적인 설계에 의하자면 일단 미국이 유일한 전쟁의 승리자로 부상을 하게 되고 미국이 영국을 대체하면서 글로벌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미국 지배 국제연합 즉 유엔과 달러 기반의 브레튼 우주 통화 질서 구축이 미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강대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모든 게 치밀하게 짜여진 프로젝트 일환 중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계획이 짜여진 이후 1941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을 때 미국 외교협회 그룹은 미국 국무부에 메모서한 한 장을 보냅니다. 이 메모서한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만약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영미 제국주의의 이익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면 마땅히 다른 기업들과 민족들이 이 전쟁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강력한 이익도 함께 보장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전쟁에 더 나은 선전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지금의 전쟁에서 미국이 영원히 승리할 명분도 함께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록펠러의 세계 단일 화폐 독점적인 의도로 은밀히 계획되었던 이 성공적인 전쟁 달러 기축 통화 프로젝트는 1941년 헨리 루스가 미국의 세기라고 불렀던 전쟁의 초야부터 최근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것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달러의 독점적인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던 것은 물론 실제로 미국은 록펠러와 폴 워버그가 설립한 이 외교협회 아래에서 운영 중인 패드의 기축화폐 권력 아래 지금껏 300년도 채 되지 않는 국가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물론이고 록펠러의 권력의 힘 또한 그만큼 더욱더 강대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세계 전쟁을 일으켰고 그 금융 기반의 틀로 미국이 성장을 했고 또한 연방준비은행의 중심으로 즉 패드를 통해 기축화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다음으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질서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틀 즉 4차 산업에 대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록펠러 재단과 로스차일드는 자신들의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2010년 5월 서로의 금융의 자본제휴 협력으로 힘을 합치게 되고 연이어 바티칸과 공적 자본주의 회의를 주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의에 참여했던 금융권들은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HSBC 등의 글로벌 은행의 여러 굵직한 은행장들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주최했던 이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되었던 내용은 록펠러와 로스차일드의 금융개혁에 따른 새로운 화폐 창출이라는 안건이었는데 국가의 모든 화폐를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통폐합하자라는 그러한 주장의 결과가 돌출되기 시작했고 이 회의 안건에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날 주최되었던 이 회의를 이들은 그레이트 리셋 혹은 그레이트 파이낸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명분이 한 가지 더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외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승인할 수 있는 세계 정부의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프란체스코 교황의 명분이 절실히 필요했던 이유는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교황의 다양하고도 수많은 신도들의 대부분이 글로벌 금융 요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과 수많은 대중들을 그의 이미지로 세탁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프란체스코 교황에 반발한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가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언론적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클라우스 슈밥의 책자들 잘 보시면 카톨릭 대학에서 추천 도서와 판매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스 슈밥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하버드에서 함께 지냈던 록펠러 가문의 행동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헨리 키신저의 역할을 대신 이행할 후계자로 임명이 되었고 그럼 그가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레이트 리셋을 외치는 이유도 결코 우연은 아니고 독일과 영국 또한 그레이트 리셋의 참여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1월에 우한에서 확산되었던 이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초기 발병을 훨씬 넘어 세계적인 공황 봉쇄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자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세계경제포럼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과 함께 기꺼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용어를 만인에게 공개했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미 그가 그레이트 리셋의 참여자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금융,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점점 더 그레이트 리셋이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록펠러의 꼭두각시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 정권은 더 나은 재건을 대중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들 모두 동일하고도 극적인 세계 변화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EU의 유럽 그린딜도 모두 같은 일환인 것이죠.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극적인 세계 변화의 그린 뉴딜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대중들에게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조차 없는 매우 빠른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기득권자들이 만들어가는 빈부가 극심해지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보처럼 순응하며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레이트 리셋 의제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재 세계 모델의 결함을 만들고 또한 해결해야 될 책임을 지닌 부와 권력을 다 가진 부유층, 그러니까 플루토크라트들에 의해서 이 그레이트 리셋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들이 과연 가진 것 없는 순진하기만 한 대중들에게 지금껏 기만해온 평등과 기회의 부를 골고루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경제 위기로 인해서 대중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위대한 리셋의 기후변화 탄소 문제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라운드업 제초제와 독성 농약으로 유기농지와 자연을 유린한 자들이 할 말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강제로 강요했던 새로운 먹거리 모델의 대안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독성물들이 도시의 대기질을 망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오히려 그들이 CO2의 비극적인 배출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 먼저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묻고 처벌과 반성을 받은 연후 지금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도맡아야 하는 것이 더 맞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레이트 리셋의 매혹적인 담론의 배후에는 원시 우생학 의제인 인구 감소론 또한 함께 숨어 있습니다. 인류가 줄면 당연히 노동력 기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사람들은 그들이 창조한 거짓 인간, 즉 트랜스 휴먼, 진화된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들의 거짓 인간의 창조를 도맡아 실행을 하고 있죠. 2016년 세계경제포럼 주최자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만들기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그는 5G,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AI, 인공지능 등의 기술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흔히 우리가 먹거리를 사거나 실내 전기를 끄는 것과 같은 가장 원초적인 결정에 필요한 생활의 모든 것을 AI에 연결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활 패턴, 동선이 모니터링 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사기업의 정보가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연이어서 클라우스 슈밥은 구글, 화웨이, 페이스북과 같은 수많은 다른 기업에 의해 도입이 된 차세대 기술이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금까지 유일하고도 완벽한 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 침입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읽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둘러싼 물질 세계의 일부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인간의 주변에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외부 기기는 우리의 몸과 뇌의 이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고, 이것 또한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와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들이 실제로 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정체의 융합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이러한 융합 기술 중에는 우리 몸의 피부 장벽을 뚫는 이식 가능한 마이크로칩이 있다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삽입형 장치는 내장 스마트폰을 말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대중이 표현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파 및 기타 신호를 읽어서 잠재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이나 기분을 전달하는 모든 것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슈밥이 언급하고 있는 저 내용들은 다소 시간이 걸릴 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제는 절대로 국가나 구글, 페이스북이 자신의 뇌파를 잃도록 방관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것은 분명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의 자유와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범법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단체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GO를 포함해서 여러 기부 단체들이 전면에 나서다 보니까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에 참여한 단체들이고요.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과감한 통제라는 같은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집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레이트 리셋을 앞세우고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생존을 볼모로 먹거리의 모든 권한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불길한 조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950년대, 즉 록펠러 재단이 시작한 프로젝트인 현재 세계화된 산업, 농업 관련 산업의 체제가 만들어진 연후 세계는 이들의 글로벌 푸드 회사에 의한 먹거리에 점령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이들이 그레이트 리셋의 의제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은 유전자로 편집된 가짜 음식과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육류 등이고 벌레와 잡초의 새로운 식량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즈 슈밥은 EAT, 즉 이트 포럼과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스 슈밥은 이 포럼의 제휴 의제를 음식 다보스로 칭하면서 정치적 의제로 이것을 설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즈 슈밥이 제휴했던 EAT, 즉 이트는 2016년 영국의 웰컴 트러스트 록펠러 휘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자금으로 설립이 된 것으로서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사후 지원으로 스웨덴에서 설립이 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들 실험실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유전자로 편집된 인공고기는 현재 빌 게이츠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빌 게이츠는 글로벌 제약사의 mRNA 백신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언급하고 있는 이 이트는 설립 후 임파서블 푸즈와 기타 생명공업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임파서블 푸즈는 구글과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가 공동을 출자를 했고 최근 검사 결과에 따르자면 임파서블 푸즈의 인공고기는 가장 가까운 경쟁업체보다 무려 11배나 높은 독성 글리포세이트 수치가 포함이 되고 있지만 현재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차차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말만 저들이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이트는 현재 몬산토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살충제와 GMO 생산 업체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바이엘의 후원을 받아 지속 가능성과 건강을 위한 음식 기업을 새롭게 설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소유한 GMO 및 농약 대기업인 신젠타, 카길, 유니레버, 듀폰 및 심지어 구글도 공동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레이트 리셋 하에 계획이 되고 있는 음식의 미래 먹거리 계획이고 여기에는 겉으로 저들이 표명하는 인류 생존의 먹거리라는 아름다운 인류의 대신 온갖 이익과 탐욕으로 뒤범벅이 된 역겨운 쓰레기와 오물덩어리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그레이트 리셋과 관련된 다른 모든 것들의 진정한 선택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반강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계획들 뿐이고 우리 대중들 또한 어떤 질문과 합일치 없이 저들이 강제적으로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 과연 그레이트 리셋의 계획과 의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모르고 있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 그레이트 리셋은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 따위는 모두 무시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조용히 암묵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저들이 추진하는 위대한 리셋이라는 것은 그 먹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법률, 재정 조치, 보조금 및 벌금, 무역 재편, 기타 경제적 및 구조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대중과 인공지능을 교묘히 엮어서 아주 엄격한 정책과 개입을 대중이 강요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미래에는 똑같은 합성 식물과 제품을 강요받는 것은 물론 먹기를 거부한다면 굶어야 할 상황까지도 아마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팬데믹 봉쇄와 경제 붕괴를 유도함으로 인해 기반을 다지고 있는 아주 시초적인 조짐을 여러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AI, 로봇 및 기타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글로벌리스트들은 이미 대중들의 눈을 교묘히 피해서 수십억 개의 일자리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용 안전이라는 선정과는 매우 다르게 새로운 일자리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AI가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고로 대중들은 점점 잉여가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몇몇의 일자리만이 계속적으로 창조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것을 권력자들은 새로운 4차 산업의 일자리가 창조됨으로 인해 고용이 안정될 것이다 라면서 영혼 없이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과 억망장자들, 그리고 키신저의 제자 클라우스 슈밥, UN과 IMF의 수장, 블랙록과 블랙스톤과 같은 세계 최대 금융 대기업의 CEO들,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칼라일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중국에서 가장 부자인 억망장자 마윈과 손정희 등이 록펠러 휘하의 세계 경제 포럼 이사회에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그레이트 리셋은 대중이 아닌 자신들만의 사탕 발림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되고, 실제로도 대중의 진정한 이익과 평등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충분한 증거이며,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행운아의 세대이자 동시에 안타까운 불운아 세대라는 복잡한 감정을 제가 드러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